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 년 이상 여기 압구정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조배종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코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콧구에 들어가는 재료와 콧대에 들어가는 재료 꼭 따로 생각하셔야 하고요. 따라서 콧대 각각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중경골, 귀연골, 가슴늑연골, 기증늑연골, 합성물로는 메두파라고 해서 인조뼈가 돼 있을 거고, 이건 이제 폴리머예요. 코 모양을 잡는 데만 사용하고 올리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재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콧대 이야기 할게요. 귀 뒤에 있는 근막, 또 측 뒤의 근막, 엉덩이 뒤에 있는 지방진피, 자가늑연골, 그리고 이제 보형물, 실리콘, 고텍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겠죠. 기증된 것은 기증진피, 기증근막,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재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러가 있는데 필러를 사용해서 올리는 방법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체 이제 파는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이 파시아, 이걸 가지고 이제 표신할 때 재료 보형물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파시아 위에 이렇게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피가 있어요. 소진피거든요. 근데 소진피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건 수화된 물속에 담긴 진피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좋은 재료가 되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실들 있죠. 녹는 실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나중에 녹아서 상당히 많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실리콘일 것 같고요. 이건 L자인데요. 잘라서 L자로 사용을 보통 하고요. L자는 콧구슬 좀 올린다고 해서 L자를 사용하는 거랍니다. 이것도 이물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생기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감염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이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 다음에 재료는 고텍스예요. 장점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콧대 측면에다 코 재료를 넣어야 할 때는 실리콘보다는 이게 더 낫겠죠. 고텍스는 이렇게 휘어요. 그 다음에 얇은 테이퍼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고텍스는 중간에도 사용해서 끊어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기 기포가 있으니까 기포를 빼주면서 수술해야겠죠. 기포를 안 넣으니까 좀 나중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기포를 빼서 사용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코가 길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 미간 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면은 코가 길어지지 않는답니다. 주로 이제 코가 길거나 피부가 얇거나 보형물로 사용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재료가 있고요. 귀연골을 콧대에 올린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사용을 해요. 근데 귀연골은 연골막이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모양대로 다시 자라. 그러면서 여기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콧대 전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부분 사용하는. 그래서 주로 콧구 쪽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주 영구히 잘 버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콧구 쪽에서 주로 사용을 한답니다. 대표적인 게 비중연골. 비중연골이 이 소에서 떼는 거 아시죠? 1cm 정도 남기고 아래쪽에 1cm 남기고 속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연골을 떼는 겁니다. 이 연골을 가지고 모양을 조금 더 다듬은 다음에 콧구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 연골은 사용이 좀 제약되어 있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물론 큰 사람들은 콧구슬에 연골을 붙여주고 위쪽에다가 남는 비중 연골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때 연골이 대부분 부족하는 관계로 콧구 위에다가 귀연골을 다시 쓰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콧구 성형하는 기본적인 원리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늑연골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가늑연골을 콧대에 주로 이야기하는데, 콧구슬 쓸 때는 자가늑연골도 마찬가지로 비중격 연장이라 그래서 이쪽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비중격에 자가늑연골을 넓고 큰 것도 있지만 약간 좀 가늘거든요. 손가락보다는 더 가늘어요.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코끼리 뿔처럼 생겼어요. 이걸 이제 슬라이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 정도 약간 이렇게 휘어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거 두 겹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두 겹입니다. 썰면은 휘어요. 와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휘어져 있으니까 이거 붙여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꼭 두 겹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콧기둥 부위를 이렇게 세우기도 해요. 연골이 충분하니까 이게 가능하답니다. 가슴늑연골로 이렇게 콧기둥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가슴늑연골을 이렇게 선호하고요. 콧대 부위에도 가슴늑연골을 휘냐 안 휘냐, 변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이 이제 있는
자가 늑연고를 사용할 때 이렇게 쓰겠죠. 근데 꼭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슴 늑연고를 파티클화해요. 좁쌀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걸 뭉쳐서 사용하면 약 3주 정도 있으면 단단하게 굳어요. 한 덩어리가 돼요. 늑연골 세포가 자라서 막대 모양이 돼서 굳어집니다. 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단점이 있어요. 가루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퍼져서 이쪽도 꽉 채우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무조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쪽을 잘 모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막을 사용해서 콧대에 올리거나 코끝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막은 실 리프팅이나 또는 근막에다 거는 수술이 요즘 많이 발달됐어요. 임시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입착이 되면서 내려오는 것을 완화시켜주거나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디에 거냐면 근막에다 걸어요. 그래서 근막에다가 거는 방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 뒤에 있는 근막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단점이 있어요. 양이 적고 볼륨이 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좋은 재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크게 올리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엉덩이가 제일 낫겠죠. 하지만 그것도 소프트한 재료는 압력을 받으면서 찌그러든다는 거, 그래서 찌그러들어서 적어 보이고 흡수가 상당히 꽤 있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넓게 떼서 겹치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넓게 떼면은 뗀 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흉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콧대에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어서 또 감염 리스크가 있는 경우, 그때는 꼭 엉덩이 진피를 추천을 합니다. 코끝 성형할 때 또 다른 대표적인 연골을 아시죠? 기중 늑연골도 이렇게 와핑, 커브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두 겹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중 늑연골은 가능하면은 흡수가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가장자리 부위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서진피예요, 여러분들. 서진피를 콧대에 깎아서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단점이 흡수가 조금 있어요. 또 문제는 부분 흡수가 좀 있어서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성형 재료를 선택할 때 나는 이거야 이런 최저가 된 건 없습니다. 비용적인 애로사항도 있고 외상에 대한 두려움, 흉터의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를 가능하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코의 피부의 질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수술을 하셔야 하고 자기 생체 조직이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도 특성에 맞게끔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코 성형 수술에 있어서는 항상 자신에게 맞는 재료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직장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재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가 접목해서 그게 두 가지가 충분히 잘 이루어졌을 때 본인한테 최선의 재료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